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21일 목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반도 비핵화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북핵 폐기 요원한데 문 대북 경협 떠맡을 각오라니, 중앙일보는 북미 담판 앞두고 남북 경협 떠맡겠다는 대통령의 조바심, 멸경신문은 트럼프와 문 북비핵화 기대 수준 낮춰 잡았나 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경협은 별도의 내용입니다. 오히려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합의가 이뤄진 뒤에 투자 등에서 북한과 경제 교류를 독점하면서 막기 위해서라도 남북 간의 경제 교류는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후보는 탄핵 논쟁, 극성파는 연설방해, 퇴행하는 한국당 전대. 문화일보는 한국당 박탄핵 못 빠져나오면 민심 더 멀어진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네요. 뭐 평가할 가치도 없는 내용입니다만 보수적 가치도 없고 전략과 정책도 없는 정당, 그리고 현재 국회의원 구성으로 자유한국당 변화를 기대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 동아일보도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 내가 하면 블랙리스트, 이 비판하고 있는데, 검찰은 박근혜 정권 당시 블랙리스트의 기준으로 수사했던 기준으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법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탄력 근로제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산업위기라면서 온갖 협박 놓는 민노총,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에 합의하자 민주노총이 계약 야합이라며 총파업을 선언한 것을 비판하고 있네요. 한국경신문은 경산호의 탄력 근로 미봉 국회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매일경신문은 탄력 근로제 합의로 물고 튼 노동개혁 더 속도 내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 거부한 채 총파업 얼음장 놓는 민노총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탄력 근로제 확대 야합조차 미진하다, 이것조차도 미진하다라는 자본의 야만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노총 이번 야합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라면 당연히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야합이 뻔한 그런 기구에, 이 경산호에 민노총이 들어가지 못해서 그동안 안달을 했던 거, 이런 것은 비판받아야 할 문제이고, 또 이것을 철폐시키기 위해서, 철회시키기 위해서 파업을 선언했지만 이것이 제대로 조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사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만시탄 4강 대사 교체, 코드 대신 능력으로 인선하라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능력이 있어야죠. 그러나 외교는 전략과 정책이 필요한데, 4강 외교의 경우에 집권 세력과 다른 사람을, 집권 세력의 입장과 다른 사람을 대사로 임명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복지와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오죽하면 구청장이 옆구청 현금 살포 개탄하겠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자치단체 최근 노인수당, 청년수당, 출산 축하금 등 각종 보조금을 앞다퉈 만드는 있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의 예산 수준에 따라, 또 지자체장의 성향에 따라 보편적 복지가 지급되는 것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복지는 전 국민에게 다 보편적으로 부여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중앙정부 예산으로 중앙정부가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용비리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청년들의 영혼 파괴한 공공기관 채용비리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전수조사에서 182건 채용비리가 적발되었다. 진척 특혜와 부당청탁 수법 등 총동원되었고, 따라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발본 세곤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주장입니다. 불법 채용이 확인되면 불법적으로 채용된 자는 채용이 취소돼야 하고, 또 그게 관련자들은 법률에 따라서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은행과 관련해서 한국경신문 결국 4대 금융 지주 우산 안에 들어가는 인터넷 은행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인터넷 은행 검산분리 완화 특별법으로 정보통신기술 자산의 50%를 넘는 ICT 주력 기업은 인터넷 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했지만, ICT 기업이 느끼는 은산분리 규제 장벽은 여전히 높다. 아니 4%를 34% 풀어줬는데도 장벽이 높다, 100% 풀어달라, 그런 주장을 지금 하는 것이죠. 이 은행법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규제 철폐를 한 것도 모자라서
100%까지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분이 뭐 100%가 아니어서 경쟁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금융자본의 글로벌 금융자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인터넷 은행들이 지주회사에 편입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3.1 특사와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3.1절 특사에 기업에는 왜 그런 조치 안 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폭력 시위나 반국가 범법자와 친여권 정치인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부분을 비판하고 있네요. 뭐 이건 특사는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설이 밀양강정 소송에서 벌어진 사건들에 대해 폭력 시위 운운하고 있는데 이는 적반하장이죠. 밀양강정 소송에서 벌어지는 이 폭력은 국가폭력입니다. 주민의 동의도 받지 않고 환경영향 평가라든가 절차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으로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이것을 국가 정책이라는 이유로 이것을 밀어붙였죠. 그 과정에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해서 몇십 명, 몇백 명 되는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낸 거기에 저항한 것이기 때문에 폭력 시위가 아니고 폭력 진압, 국가 공권력의 폭력이었다. 이렇게 이걸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문화일보는 조성길 한국행 좌절 이어 딸 강제 북송 문정부 뭐했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인권 문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성길 대사 경우 한국에 공식적으로 망명을 시정했다는 보도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진위를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3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그 부속 도서로 한다. 규정에 따르면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이죠. 우리나라 헌법상. 그러나 1991년 유엔 동시 가입에서 남북이 공이 국제적으로는 따로따로 독립적인 정부로 국제적으로 이는 인정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도 마찬가지로 1972년에 박정희, 김일성 7.4 남북 공동선언, 1991년 노태우 정권, 2000년 김대중 정권, 2007년 노무현 정권, 2018년 문재인 정권이 북한과 맺은 남북 합의, 남북 공동선언, 이것은 북한을 실질적 국가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협정이 맺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조문에 그런 헌법 3조에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다 관여하고 우리가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것과 실질적인 것, 실효적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삼성전자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기업 환경 악화에도 폴더블 폰으로 한계 극복한 삼성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과 슈터더십 코드 행사 등으로 경영권을 흔들고 규제 개혁은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네요. 삼성이 기술적으로 성과를 냈다면 그것으로 평가할 일이지 정부 규제를 기업 환경 악화 연으로 보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러면 이런 엄청난 정부의 규제가 있는데 어떻게 삼성이 그걸 이런 기술적 우위를 극복할 수 있었나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어느 사회나 규제가 있는 것이고 그 규제를 전제로 기술혁신, 경영혁신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2월 21일 목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